4일 설악산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5도를 기록하는 등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도내 스키장은 일찌감치 개장 준비에 돌입했고 시민들의 옷차림은 한층 두꺼워졌습니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달라 결정짓지 못했던 제2경춘국도 노선이 10개월 만에 확정됐습니다. 국토부가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이 제시한 안을 절충해 대안 노선을 도출했는데요. 수도권을 30분대 연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주 출입구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4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도로 예정지 토지 소유주 간 소송 때문인데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4일 오전 동부전선에서 감시 장비에 포착된 신원 미상의 북한 남성 1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군은 남하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4일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이번 추위는 5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6일과 7일 사이에는 비 소식도 있는데요. 대기가 무척 건조해지면서 산불 위험성도 큽니다. 이번 주 날씨를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눈을 만드는 기계에서 하얀 눈이 뿌려집니다. 누렇게 변한 잔디밭 곳곳에는 흰 눈이 쌓였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4일 도내 한 스키장이 일찌감치 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추위는 산간 지역뿐 아니라 도심에도 찾아왔습니다. 길거리에 문을 연 어묵 가게에는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움츠렸던 몸을 녹이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쌀쌀했죠. 쌀쌀했는데 뭐 이 정도야 뭐 아직 뭐 한겨울이 아니네. 견딜만 하죠. 바닷가에서 뭐 항상 있는 일이에요. 아침을 가장 먼저 맞는 동해안 항구에는 바닷바람까지 더해져 추위가 매섭기까지 합니다. 4일 오전 7시 20분 현재 이곳 주문진의 기온은 영하 2도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의 옷도 대부분 두꺼워졌는데요. 춘천과 철원 그리고 강원 산지는 대부분 영하권의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옆에 있는 시장엔 뚝 떨어진 기온 탓에 찾는 발길도 줄면서 활기까지 잃었습니다. 상인들은 급하게 마련한 난로가 작은 위안이 됩니다. 많이 춥죠. 나오기 싫죠. 손님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손님이 더 없어요. 강원지방기상청은 4일 새벽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밤사이 복사 냉각이 더해져 이날 아침 설악산이 영하 9.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위는 4일 오전 절정을 찍고 차차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일부터는 도내 전역에 비 소식이 있어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번 주 강원도는 6일 오후에서 7일 오전 사이 강원 북부 지역으로 기압골이 통과하여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날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예상합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결정짓지 못했던 제2경춘국도 노선이 10개월 만에 확정됐습니다. 국토부가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이 제시한 안을 절충한 대안 노선을 도출한 건데요. 수도권과 춘천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존 경춘국도의 혼잡 해소는 물론 접근성 향상에 따른 관광 활성화 등이 기대됩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된 제2경춘국도. 올해 초 기본 설계 용역을 착수해 사업 속도가 기대됐지만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의 이해관계가 달라 노선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논란 끝에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제2경춘국도 협의회를 통해 최종 안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춘천시는 남이섬 남쪽을 지나는 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가평군은 북면을 지나는 노선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최종 노선은 남이섬 북쪽과 가평군 남측 시가지인 자라섬 인근을 통과하는 대안 노선으로 확정됐습니다. 기본 설계 용역 기관을 통해서 도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팀에서 각 지자체 제한 노선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 도로와 연계성 강화, 환경 훼손 및 민원 유발 최소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보선을 33.6km의 자동차 전용 도로인 제2경춘국도.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이달 중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착수하고 내년 기본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실시 설계에 이어 2023년 착공에 들어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제2경춘국도가 국도 37호선, 국지도 98호선 등 주변 간선도로와 연결돼 강원과 경기 북부 지역의 연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에서 춘천 중심부까지 올 수 있는 거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또 추가로 제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확보된다고 하면은 당초에 우리 춘천시가 목표했던 26분 이 사업이 최단 시간이 아마 결정될 것. 이 밖에도 경춘국도가 개통되면 수도권과 춘천을 30분 내로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도로의 혼잡해소 등으로 생산 유발 효과와 관광 경기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군 당국이 4일 동부전선에서 북한 남성 1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남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강원도 동부전선 전방에서 감시 장비에 포착된 신원미상의 북한 남성 1명을 추적해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북한 사람으로 현재 군 당국은 남하 과정과 귀순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남성은 전날 저녁 부축 지역에서 철조망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이에 앞서 4일 오전 대침투 경계령을 발령하고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춘천시가 4일 시청 광장에서 지난 8월 발생한 의암호 선박사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나무식재와 추모비를 제막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당시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기간제 근로자 3명과 공무원 1명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추모수는 유족이 추천한 소나무 품종인 반송이 심어졌고 나무 주변에는 추모비와 벤치가 설치된 작은 쉼터도 조성됐습니다.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는 지난 8월 6일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인공수초섬을 묶는 작업 중 선박 3척이 전복돼 배에 타고 있던 7명이 실종돼 1명이 구조되고 5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네,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출입구를 연결하는 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년 입주를 앞둔 춘천 지역의 한 아파트 이야기인데요. 500m가 채 안 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6년 공사를 시작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아예 공사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7월 입주 예정인 춘천시 약사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5개 동 560여 세대 규모인데 아파트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반면 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는 여전히 비포장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다 지난해부터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 도로는 춘천시가 지난 2016년부터 계획했던 도로입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 정문과 연결된 유일한 도로라는 겁니다. 춘천시는 4년 전 도시 재정비를 위해 약사리 고개부터 아파트 정문까지 430m 구간을 4차선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집과 부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다 도로 중간에 있는 토지주 2명과 협상이 불발됐습니다. 최근 한 개 토지는 보상에 합의를 했지만 나머지 한 개 토지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지방토지위원회에서 이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이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이 땅은 춘천시 소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여전히 철거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집을 강제로 철거하는 대집행에는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법원에 해당 토지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파트에 계획된 출입구는 단 2곳인데 정문과 연결된 도로 없이 입주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주 입구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 주 입구에 들어가는 문,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된 거거든요. 사실 만약에 아파트 입주되고서도 그 도로 개설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아파트 정문에 들어가는 문이 없는 거죠.
예. 문으로 들어가는 위한 도로가 없는 거죠. 사실 불안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시청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춘천시는 이에 대해 입주 전까지 도로 공사를 최대한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유권까지는 넘어왔는데 그분이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법적인 절차를 강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기간은 저희도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아파트 입주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은 7개월. 하지만 재판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와 상고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한 상황. 아파트 주민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소비자재단과 소비자권익포럼 등 소비자 단체들이 3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 운동을 돌아보고 정책을 토론하기 위해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20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코로나19 시대 소비자 운동의 지향점 모색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변화가 많이 있는데 특히 큰 변화가 바로 디지털 사회로의 아주 급격한 어떤 전환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와 소비자라는 주제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고요. 올해로 두 번째 마련한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20은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협력해 새 시대에 맞는 경제와 시장 환경, 소비자 정책을 토론하고 의제를 형성하는 자리입니다. 화천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동했습니다. 화천군의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9월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최근 전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 방침에 따라 행정명령을 다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모든 실내시설과 대중교통, 실내외 집회 등이며 오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대상별 소관 부서 공무원을 동원해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적발 시 마스크 착용 지도가 이뤄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와 운영자가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행정심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장 조사가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사 첫째 날 진행된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당사자 의견 청취가 진행된 설악산 생태탐방원 인근에는 양양 지역 주민들이 인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진하 양양군수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는 과잉 처분이라며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산양 생태계 교란이 불가피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현장 조사와 추후 심리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횡성군이 5일 횡성문화원에서 옛 묵계리 탄약부대 부지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엽니다. 횡성군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횡성은 묵계리에 추진 중인 이모빌리티 기업 지원센터와 주변 지역 등 65만 제곱미터 부지의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종합단지를 조성하는 개발 구상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상안에는 카트레이싱 체험장, 이모빌리티 전시 판매장, 화훼공원, 어린이 안전체험장 등을 갖춘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종합단지 조성 계획과 남촌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SOC 확충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횡성군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종합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원주 지역 경로당 등 노인시설이 다음 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폐쇄했던 지역 내 452개 경로당을 9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단됐던 1,900여 명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무료 경로 식당 운영도 9일부터 재개됩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노인들의 생활고와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어 정상 운영 결정을 내렸다며 방역 지침을 잘 지켜 안전하게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